우리 와이프 어때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또 이렇게 예쁘죠? 야, 살 좀 빼라. 우리 집 절구통이 정말 또 먹네. 그만 좀 먹어대라. 당신 이렇게 드럼통으로 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당신도 반성 좀 해. 생각 좀 하고 다른 이쁜 사람 보면 생각나는 게 없냐? 자기 관리 잘하고. 이쁘고 날씬한 여자 만나서 새 장가 가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이라고 합니다. 56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게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네, 28년이요. 긴 세월이죠.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다정했고, 저도 나름 예쁘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확히는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출산 후에 살이 찌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애 낳으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도 처음엔 괜찮다, 천천히 빼면 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됐어요. 여보,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웃으며 말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핀잔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뚱뚱해져서 어떻게 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게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워졌고 새 옷을 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남편 앞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더 먹게 되더라고요. 악순환이었죠. 남편의 말들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엔 살 좀 빼라였는데 나중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드럼통, 절구통. 이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사람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도 저를 놀리듯이 우리 집 절구통이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땅에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웃었어요. 부부간의 농담인 줄 알고 웃었죠. 그런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매번 그런 자리에서 웃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들은 정말 악독해졌어요. 그만 좀 먹어라. 또 먹네. 제가 뭘 먹으려고 하기만 해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밥상에 앉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그랬어요. 엄마 좀 봐라. 저렇게 뚱뚱해져서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걱정됐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이었던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 대학 동창회가 있었는데 부부 동반이었거든요. 처음엔 안 가려고 했어요. 사실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꼭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 친구분이 자기 부인을 소개하면서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우리 와이프 어때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예쁘죠? 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언제 우리 남편이 저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한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이렇게 드럼통으로 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도 반성 좀 해. 생각 좀 하고 다른 이쁜 사람 보면 생각나는 게 없냐?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 친구들과 그 부인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몰랐어요. 어떤 분이 농담이겠지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표정들을 보면 다들 당황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살 빼야죠 말하면서. 그날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저 자신을 포기했을까요? 그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가?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새벽 4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분노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내가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바꿔보자. 내 인생을 바꿔보자.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깨기 전에 조용히 운동복을 입고 나갔어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고 요가 수업도 신청했어요. 러닝화도 새로 샀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10분만 뛰어도 숨이 차올랐거든요. 요가 자세도 하나도 따라할 수 없었고 헬스장에서는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식단도 바꿨어요. 밥양도 줄이고 간식도 끊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비웃었어요. 몇 일이나 알지 보자. 작심삼일이겠지.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더 독해졌어요. 꼭 성공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으로요. 한 달이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체중계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옷이 조금씩 헐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재미있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그만 좀 먹어라, 또 먹네 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연료가 됐어요. 3개월쯤 지났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희 씨 살 많이 빠졌네요. 얼굴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뭘 먹든 상관없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굶지 마라. 건강에 안 좋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저를 걱정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새 옷을 사서 입고 나왔는데 남편이 어디 가는데 그렇게 꾸미고 나가냐? 묻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은 제가 예뻐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6개월이 지나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15kg을 뺐거든요.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예전엔 제가 집에만 있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제는 제가 어디 나가는 것만 봐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냐? 매일 이런 질문들을 받아야 했어요. 심지어 헬스장 가는 것도 의심했어요. 헬스장에 남자들이 많은데 괜찮겠냐? 정말 황당했어요. 예전에 저를 그렇게 모욕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질투를 한다고요? 어느 날은 제가 마트에 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마트가 어디 있길래 이렇게 늦냐? 혹시 다른 데 간 거 아니냐? 따져 물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너 예전이 더 좋았어. 지금은 너무 말랐어. 다시 살 좀 찌워라.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당신이 뭘 원하는 건데요? 살찌면 드럼통이라고 욕하고 살 빼니까. 이제는 너무 말랐다고요. 남편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집에서 밥이나 잘 챙겨 먹고 있어.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저는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제가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있기를 원한다는 걸요. 1년이 지났어요. 목표했던 체중에 도달했어요. 거울을 보면 정말 딴 사람 같았어요. 20대 때의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졌어요?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뒤져봤어요. 누구랑 연락하는지 보자.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28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인데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한다니.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너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주는 거 아니냐?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걸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남편이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이 말했어요. 아, 그동안 내가 한 말들. 그건 다 농담이었어. 당신 좋아지라고 한 말이야. 농담이요? 28년 동안 저를 드럼통, 절구통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한 게 농담이었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한 말이잖아. 당신이 건강해졌으면 해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랑해서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지금은 왜 제가 예뻐진 걸 못마땅해 해요? 왜 어디 가는 것도 의심하고 친구 만나는 것도 막아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다른 남자들이 당신을 보고 좋아할까봐 그런 거야. 질투가 나서. 질투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질투라고요?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은희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진짜 사랑해.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28년 동안 그렇게 깎아내려요. 자존감을 바닥에 떨어뜨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뭘 해야 용서해 줄 거야? 용서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저를 존중해 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라도 좋고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사과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면서 다시 기회를 달라.
정말 달라질 테니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모욕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남편도 더 이상 막지 않았거든요. 아마 제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나 봐요. 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남편은 몇 번 연락을 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웃긴 문자를 보냈어요. 은희야,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너도 너무 말라서 보기 안 좋다. 살 좀 찌워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정말 시원했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이혼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자기 관리 잘하고 이쁘고 날씬한 여자 만나서 새 장가 가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낯설었지만 지금은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할까 설레는 마음이 들어요. 요가도 계속하고 있고 러닝도 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리 클래스도 듣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요. 제 얼굴에 웃음이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던 제 모습과는 정말 달라졌어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혼하고 후회되지 않냐고요.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결심했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변화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56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저도 1년 넘게 매일매일 노력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정말 한 번뿐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모두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인생 다시 피기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